여름 샌들 중에서 오니온타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깨지고 220, 30 작은 사이즈만 남았을 때 19,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구나.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19,000원이 왔을 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아, 사이즈가 작은 것만 있을 때 19,000원이었는데 뭐 240, 50인데 19,000원이다. 그럼 싸네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게 시세를 키우는 거고요. 솔드아웃 된 것도 보셔야 돼요. 대표님 요즘 소싱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소싱이요? 소싱 제가 또 알려드려야죠. 들어가 보시죠. 자, 여기는 오늘 들어온 에어포스 천족인데요. 여기 있는 제품들은 잘 나가는 제품들이죠. 근데 왜 잘 나가냐?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나가는 건데요. 나이키에는 매년 새로 나오는 제품이 있고, 그리고 일정하게 조금만 찍어내는 할당 제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에어포스라든지 덩크라든지 이런 조던이라든지 이 제품들은 할당되어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구하기가 더 힘들고 한정판이 있고 그러죠. 지금 들어와서 보시면 뒤에 보이는 러닝화들, 예를 들면 에어포스 말고 레볼루션, 주황색 박스는 러닝화고 그 주황색 박스 중에서 레볼루션 이런 제품들은 매년 번호만 다르지 뭐 레볼루션 6, 레볼루션 7, 레볼루션 8 이렇게 계속 나오는 신발이에요. 그리고 그런 신발들은 여러분들이 소싱하기 좀 더 편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소싱을 해야 잘 팔 수 있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팔 수 있는 건 일단 브랜드 유통이 왜 잘 팔리는지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브랜드 유통이 일반적인 공산품하고 다른 게 뭐죠? 물건을 브랜드 본사에서 정해진 만큼만 생산한다는 건데요. 브랜드 본사에서는 물건을 특정 수량만큼만 찍어내라 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물건이 아무리 누군가가 잘 팔아도 자기 걸 다 팔고 나면 더 팔 수가 없어요. 저도 여기 있는 지금 1000족 외에 한 달에 한 1, 2천족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걸 다 팔고 나면은 더 이상 없죠. 그럴 때는 이제 다른 분들한테 물건이 팔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물건까지 순서가 돌아가는 겁니다. 잘 파는 사람이 1등이 독점하지 않고 1등이 팔고 2등 팔고 3등 팔고 하다 보니까 나까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랜드 본사가 마케팅 해두고 열심히 홍보해 둔 거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브랜드 본사에서 다 팔리고 구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제품은 꾸준하게 계속 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먼저 알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상품을 소싱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소싱이 힘들다, 소싱하는데 내가 뭘 잘 못 사는 것 같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 감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가격이 괜찮은지 적정 가격인지 이 감이 오면은 여러분들은 그 수치를 믿고 구매할 수 있게 돼요. 그 데이터를 쌓을 수 있게 제가 기준을 좀 세워 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화면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저는 매일 밤 12시가 되면은 백화점 몰들을 한 번씩 다 내리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멀티샵들도 봐요. 자, 예를 들어서 SSG부터 시작할게요. 나이키에서 브랜드관에 들어가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봅니다. 오늘은 신발을 기준으로 좀 볼게요. 에어포스가 보이죠? 에어포스는 얼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떨어지냐면 10년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에어포스가 30 몇 프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에어포스가 한 30% 나오기 전까지는 백화점몰에서 안 사셔도 돼요. 자, 덩크는 여러분들 40% 미만으로 떨어지면 사도 됩니다. 물론 판매처가 크림은 아니에요. 크림은 아니고 쿠팡에서 팔 자신이 있다면은 덩크는 4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즉 83,40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잡아도 된다. 그레이포그, 덩크 남자 거 기준으로입니다. 이건 여자 거죠. 여자분들 신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5% 정도 더 차감해서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은 교환 반품이나 로스나 아니면 신발 자체가 저렴하게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5% 더 낮게 시세를 파악하면 되고요. 그러면 그레이포그가 83,400원이다. 자, 83,400원 곱하기 0.95 해서 79,000원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그레이포그 여자 버전인 포톤 더스트를 사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작년에 그레이포그를 기준으로 72,000원까지 떨어졌었어요.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근데 지금은 또 많이 올라왔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24년도 제품이었는데 25년도 제품이 나오면은 신상으로 가치 취급을 받아서 작년 모델이 25년 SP로 시즌 정보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다시 올라와요. 자, 시즌 정보가 바뀜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주기를 정확하게 알진 못하겠지만 얼추 비슷하게 알아가면서 가격이 어디가 싼 편이다 어디가 비싼 편이다 그 시점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감을 잡게 되면 물건을 살 때 두려움이 좀 없어집니다. 자, 여러분, V2K인데요. V2K 특히 이제 메탈이나 흰색이나 올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3만 9천 원에서 14만 9천 원으로 정가가 올랐죠. 정가도 올랐고 그리고 시즌 정보도 25년도로 신상으로 다시 캐리오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갔지 거기에다가 할인도 좀 떨어졌지 이래버리니까 사람들이 사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제품도 원래 소싱할 때 69,000원, 79,000원까지도 갔던 친구예요. 그럼 이걸 작년에 샀던 사람들은 그 시점에 사서 지금 팔려고 하면 정말 잘 팔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즌 정보가 바뀌는 거, 언제 제일 저렴하다는 거, 언제 소비자 가격이 오른다는 거, 이런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 돈을 법니다. 그런 정보는 보통 벤더하고 친한 회사들이 먼저 얻게 되고요. 접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데이브레이크 CK235101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와플 창이라고 해서 밑창에 있는 기술이 좀 특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을 매니아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이 서밋 화이트 색상을 특히 좋아하는데 이 제품은 단종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단종이 되고 나면은 지금은 72,000원이지만 다시 그게 정상가까지 회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면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이 제품의 적정 매입가는 63,000원대입니다. 왜냐하면 자주 그 가격대가 왔었거든요. 아울렛에서도 그렇고 온라인 매입도 그렇고 63,000원대가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데이브레이크를 6만원 초중반대로 살 기회가 있다. 그럼 자신감 있게 잡으세요. 돈 법니다. 이런 거를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소싱할 때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내려볼게요. 자, 맥스류. 맥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에어맥스 90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어맥스는 신발 이름이 아니라 기술 이름이에요. 에어맥스라는 중창 기술을 이용해서 신발을 만들었기 때문에 에어맥스 뭐뭐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신발의 이름은 뭐냐? 뒤에 붙어 있는 90입니다. 이 신발의 이름은 90. 에어맥스 1은 이름이 1입니다. 자, 왜 이 말을 하느냐? 맥스 종류가 들어간 신발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가격대와 비슷한 라인들이 존재하는데요. 보통 맥스가 시작하는 59,000원부터 한 22만까지도 있죠. 22만원짜리 에어맥스 97부터 아주 저렴한 신발까지.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9,000원짜리 맥스를 샀다. 그러면은 이게 적정 가격이 얼마냐? 내가 얼마에 사야지 손해를 안 보고 팔 수 있냐? 이 기준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저렴한 10만원 미만 신발부터 11만 9천원까지 신발은 여러분들이 공급률 기준 40%에 구매할 수 있으면 잘 구하는 겁니다. 자, XSC 기준으로 10만 9천원 곱하기 0.4 43,600원에 구할 수 있으면 잘 샀다 기준입니다. 이게 만약에 맥스가 여기 에어맥스가 15만 9천원이죠. 자, 11만 9천원보다 비싼 12만 9천원부터 한 18만 정도까지는 한 45% 아니 35% 정도가 돼야 됩니다. 35%. 자, 이거는 15만 9천원이죠. 곱하기 0.35 55,600원 정도에 구하면 잘 구했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한 10년 정도 돌아봤을 때 나이키에서 최저가를 찍었을 때예요. 그때랑 비슷하게 내려갔다. 그러면 박스권에서 주식으로 따지면 박스권에서 밑에 위치하기 때문에 잡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울렛에서 할인을 할 때도 70%라고 다 싼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 60% 할인한다고 다 싼 게 아니에요. 비싼 신발은 소비자들이 더 안 사가기 때문에 더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가 러닝화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조금만 돼도 일단 싸기 때문에 소비자가 자체가 싸기 때문에 할인율이 적어도 사가는 겁니다. 나이키 전체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저가 러닝화 10만원 미만의 저가 러닝화의 매출이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일부에서만 비싼 신발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비싼 신발은 예를 들어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11만 9천 원까지는 40%, 그 이상은 35%, 그리고 18만 9천 원부터는 30%. 공급률이 이렇게 낮아져야지만 여러분들이 적정 가격이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은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15만 9천 원 에어맥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만 5천 원 정도면 사도 되고, 에어맥스 뉴엑시스, 이것도 이름이 뉴엑시스입니다. 이거는 10만 9천 원 곱하기 0.4, 4만 3천 원이 돼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맥스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여러분들이 기준이 딱 잡혀있기 때문에 비싸다 아니다를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자, 에어맥스 펄스 17만 9천 원, 아까 얼마라고 했죠? 0.35, 6만 2천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거는 잘 잡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맥스 끝나고 러닝화 쪽을 볼게요. 러닝화는 10만 원 미만의 저가 러닝화인 그 대표 주자격인 레볼루션이나 이니시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10만 원 미만의 뭐 저가 러닝화라고 묶어서 통칭하기도 하는데, 이 신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레볼루션 그리고 다운시프트,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이키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내는 신발은 뭐냐? 다 10만 원 미만의 저가 러닝화들입니다.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흔하게 팔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얘네들은 하나하나 제가 가격을 아예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레볼루션은 3만 9천 원이면 다 사도 됩니다. 7 기준입니다. 레볼루션 7 기준으로 3만 9천 원, 50% 공급률이면 완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레볼루션 6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3만 9천 원이면 다 사도 돼요.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건 검흰, 그러니까 검정색 바탕에 흰색 스우시, 가장 인기 많은 색상을 기준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50%가 러닝화에서는 저렴한 겁니다. 특히 10만 원 미만의 저가 러닝화에서는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완사를 뭐 다 끌어와서라도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무조건 손해 안 보고 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정 모델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프리 매트콘, 매트콘이라고 써 있는데, 헬스화 같은 경우에는 특수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만 찾아요. 예를 들어서 로발레오, 사발레오 이렇게 유도화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구매층이 있기 때문에 그 매니아층한테 팔리는 거를 감안하고 놔두고 팔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동화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이즈만 편중돼서 팔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즈를 잘 아셔야 되는데, 키즈 같은 경우에는 반품률이 꽤 높고, 그리고 또 CS도 좀 많은 편이라 초보자분들한테는 권하지 않아요. 자,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루틴이기도 하고, 제가 처음 브랜드 유통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시세에 대한 감을 세웠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물건의 시세를 딱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울렛에 가기도 했고요. 아울렛에 낮에 갔다 온 뒤에는 밤 12시에 혼자 백화점몰이랑 멀티샵 홈페이지를 나이키를 검색해서 맨 처음 화면부터 한 10페이지까지 쭉 봅니다.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는지 화면을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ABC 마트에 들어간 다음에 나이키를 검색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발이 쭉 나오는데, 베스트 상품 순이 아니라 할인율 높은 순으로 봅니다. 매니의 3개는 광고니까 지나가고요. 자, 할인율이 75%까지 나왔어요. 여름 샌들 중에서 오니온타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깨지고 220, 30 작은 사이즈만 남았을 때 19,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구나.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19,000원이 왔을 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사이즈가 작은 것만 있을 때 19,000원이었는데 뭐 240, 50인데 19,000원이다. 그럼 싸네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게 시세를 키우는 거고요. 솔드아웃 된 것도 보셔야 돼요. 솔드아웃이 왜 됐을까? 키즈 신발 기준으로 15,000원인데 75% 할인이야. 그럼 25% 공급률이네? 그러면 이게 다 나가는구나. 이거를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신발을 봤을 때 에어맥스 시스템 보이 그레이드, 자, 이게 39,000원까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사는구나.
만약에 39,000원이 다시 왔어요. 재고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봤을 때 재고가 있으면 사면 되는 거예요. 나이키 에어맥스 AP, 신발 이름이 AP라고 했죠. 이 에어맥스 종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62, 그러니까 49,000원 나누기 129,000원 하면 공급률이 37.9예요. 37%. 자, 제가 아까 129,000원짜리 상품은 얼마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했죠? 35% 가까이 가면은 사도 된다고 했죠. 이 상품은 37%예요. 그러니까 35%에 가까우니까 사도 되는 겁니다. 최저가에 가까운 거예요. 감이 잡히죠. 이제 맥스 종류에 대한 감이 잡혀야 됩니다. 신발이 아예 큰 사이즈만 있어도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여기서는 할인율을 기준으로 57%, 근데 제가 쓰는 용어는 공급률입니다. 할인율의 반대예요. 즉 29,000원 나누기 69,000원 했을 때 나오는 43%가 공급률입니다. 이렇게 해서 1페이지 쭉 보고 2페이지 쭉 보고 이렇게 쭉 내리면서 다 보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레볼루션 7 이게 가격이 얼마가 베스트라고 했죠? 최저가는 39,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아마 사이즈가 아주 작은 아니면 아주 큰 일부만 남았을 때 마지막으로 역대급 최저가를 딱 찍고 팔고 치운 거예요. 자, 그 전에는 50%가 아니었겠죠. 한 40%, 30% 할인을 해서 팔다가 남은 거는 50% 할인해서 딱 털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물건을 처리하는 방식이고, 제가 제조 원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신발 같은 경우에는 다 통틀어서 제조 원가는 25%, 그리고 벤더한테 가는 가격이 50%, 그리고 소비자한테 가는 가격이 이제 100%가 되겠죠. 거기에서 1, 20%가 할인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그러면 원가는 건졌겠네요. AP 이것도 마찬가지로 69,000원이면 69,000원 나누기 129,000원. 근데 제가 129,000원부터는 공급률이 35%에 가까워야 된다고 했는데 얘는 53%예요. 그러니까 얘는 가격이 비싼 편인 겁니다. 자, S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렴하죠. 109,000원이죠. 그러면은 40%만 돼도 괜찮은 건데 지금 할인율이 45%니까 공급률은 55%입니다. 제가 말했던 40%보다는 한참 높죠. 그러니까 얘는 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듬성듬성 이렇게 사이즈가 살아있는 거예요. 물론 소매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에 사서 팔아도 팔려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팔 수 있을 만큼 역대급 가격이 얼마냐를 제가 기준으로 드리는 거지, 이거 사도 된다 안 사도 된다가 아니에요. 사서 팔아도 다 남아요. 그런데 역대급 기준은 이 정도였다. 이렇게 쭉 내려서 다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화점몰로 넘어가요. 백화점몰로 넘어가서 또 똑같이 자, 나이키 캐주얼화 러닝화 누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봐요. 그리고 다른 것도 눌러서 쭉 봐요. 전체 보기에서 쭉 봐요. 이 과정을 매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SSG에서는 이 가격에 나가는구나, 이런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만약에 너무 바쁘면은 1페이지라도 잠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신발 말고 의류도 똑같습니다. 후드도 그렇고 맨투맨도 그렇고 그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가격이 왔을 때 잡을 수 있냐 없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소신 강의 따로 찍어둔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시세를 여러분들이 눈에 익히고 나면은 그 시세가 왔을 때 사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물건을 빨리 볼 수 있고 빨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울렛을 가든 백화점을 가든 망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적정한지 모르고 가격이 맞는지 모르고 떨리고 이러니까 영업할 때 자신감이 없어지고 막 기어 들어가고, 그러니까 영업에 실패하고 소싱이 안 되는 겁니다. 소싱이 되는 거는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거 얼마면 내가 다 사겠다, 이건 내가 얼마에 사겠다, 이게 되는 순간 그분들이 보는 눈도 달라지고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업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소싱했던 루틴이랑 그리고 어떻게 소싱을 생각해야 되는지, 소싱에 대한 그 생각의 흐름을 좀 보여드렸어요. 제가 앞으로도 소싱에 대해서 꿀팁들을 계속해서 남겨드릴 거지만 분명한 거는 매일 시세 체크를 해서 내가 이 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7년, 20년, 30년 했던 선배님들도 한 1년 동안 시세를 안 본다? 그러면 기억 하나도 못해요. 그때부터는 시세가 박살나서 전혀 물건을 살 때 판단이 다 흐려져 버립니다. 그분들조차도 시세를 계속 체크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소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루틴을 가져가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